친일파인 그는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못해 통역관을 대동하고 다녔고 마지막 전투에서 부하들을 남겨두고 비행기를 타고 도주하였다. 당연히 그가 지휘하는 3군단은 중공군에게 괴멸되었으며 결국 3군단 창설 8개월 만에 부대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화가 난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군이 전쟁에서 단독으로 작전을 펼칠 수 없게 작전권을 빼앗아 오게 되었고 이게 아직까지도 문제되는 작전권 이양이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기승함 침하여 발발한 전쟁이다. 북한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붙였지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연합군이 참전하면서 순식간에 전황을 뒤집고 압록강까지 북진하여 거의 통일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하여 이남으로 후퇴해 지금까지 휴전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고 압록강 전선에서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순히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패배하였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일사후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은 미 8군과 연합군은 순식간에 서부 전선에서 북한군을 신의주까지 몰아내게 된다. 이때 중공군이 참전하였고 신의주 아래 온정리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 전황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한 유엔 사령부는 연합군을 청천강 전선으로 물리게 되며 방어를 위하여 부대를 재정비하고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청천강 서부 지역에는 한국군 1사단, 미군 24사단, 제1기갑사단을 배치하고 청천강 상류에는 사령관 유재흥이 이끄는 한국군 2군단을 단독 배치하게 된다. 중공군 사령관 펑더하이는 평소에 한국군을 오합지졸로 평가하였고 전선에서 약점은 한국군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국군 2군단이 단독으로 배치된 덕천과 영원으로 총공세를 펼쳤고 2군단을 괴멸시킴과 동시에 미군의 퇴각로를 차단하려고 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으로 한국군 2군단은 전병력의 60% 사망 실종되었고 연대장 3명이 생포, 1명의 연대장은 교전 중에 전사하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건 2군단 사령관 유재흥은 자신의 군단 60%가 괴멸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몰랐고 자신의 예하 부대인 6사단이 중공군을 조우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한국인임에도 일어를 사용하였고 한국말을 몰라 통역관을 대동하고 다니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령관이었다.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재흥은 친일파 유승열의 아들로 일본 나고야에서 출생하였고 진정한 일본인으로 키우기 위해 부친은 집에서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유재흥은 이후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여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일본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후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되자 그제서야 도쿄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친일파인 부친의 동기생 이응준 장군의 추천을 받아 국방경비대 정의로 초임부터 요직으로 임관한 인물이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유재흥의 2군단이 무너지게 되자 미군이 중공군에게 포위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펑더하이가 이끄는 중공군은 미군의 퇴각로까지 차단하여 미군을 포위하였고 미군 및 연합군은 어쩔 수 없이 평양까지 후퇴를 감행하게 된다. 여기서 후퇴하는 미연합군을 중공군이 포위하여 공격하였고 용감하게도 터키군 여단이 미군의 후퇴까지 시간을 벌어줘 겨우 평양까지 철수할 수 있었다. 이후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선 연합군은 1951년에는 휴전선 인근 지역까지 전선을 밀어 올리게 된다. 새롭게 발령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중위는 한국군 3군단을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 배치하고 연합군도 인근에서 전선을 펼치게 된다. 놀랍게도 한국군 3군단의 사령관은 일전 전투에서 괴멸한 2군단의 사령관이었던 유재흥이었다. 1951년 중공군의 총공세가 다시 시작되었고 펑더하이는 다시 한번 연합군의 약점인 한국군을 노리게 된다. 유재흥이 이끄는 3군단을 목표로 진격하였고 3군단 주력을 우회하여 후방부터 치고 들어와 3군단은 중공군에게 완전 포위되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사령관 유재흥은 3군단 지휘권을 부군단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비행기를 타고 전선에서 이탈하고 만다. 지휘관을 잃은 3군단은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완전 섬멸되었고 개인화기와 장비를 모두 버리고 불풀이 흩어지게 된다. 3군단 또한 완전 괴멸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국군 포로 중에 유명한 조창호 소위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조창호 소위는 탈북하여 돌아와 3군 단장이었던 유재흥에게 지속적으로 그때 행동에 대해 억울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끝끝내 거절당한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백전노장이었던 미팔군 벤플리트 장군은 이런 한국군의 지휘부를 보고 황당해하며 메가더 장군에게 연락하여 한국군의 단독 작전권을 빼앗아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메가더 장군은 곧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군 지휘관들의 작전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니 연합군에게 모든 작전권을 넘기라고 하였고, 이승만은 각서를 보내 작전 통제권을 연합군에게 넘기게 된다. 이게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작전 통제권 이양이며, 이 시점 이후부터 한국군은 모든 작전에서 부대 통솔 및 작전 지휘가 금지되게 되었다. 한국 전쟁 결정적인 전투에서 2번 모두 대패하여 군단 자체를 괴멸시킨 유재흥은 편리 전투 패배 후 본인은 무사히 귀환하여 벤플리트 장군과 면담하게 된다. 벤플리트 장군이 고압적인 어조로 유재흥과 면담한 내용이다. 유 장군, 당신의 군단은 지금 어디 있소?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예하 사단은 어디 있소? 모든 포와 수송 장비를 상실했단 말이오. 그런 것 같습니다. 유 장군, 당신의 군단과 예하 2개 사단을 모두 해체하겠소. 부하들의 생존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군단을 버리고 혼자 도망온 유재흥의 무책임한 말에 분노한 벤플리트 장군은 유재흥을 즉시 보직해임시켰고 후임으로 정일권 장군을 임명하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짓을 저지른 유재흥은 군법 회의에 회부되기는커녕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참모총장 대리까지 역임하였고 전쟁이 끝나 시간이 흘러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게 된다. 한국말을 모르는 친일파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더욱 시간이 흘러 2004년 미군으로부터 전시작 정권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예비역 군 장성 72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성명의 대표자가 바로 유재흥이었다. 자신의 무능한 행동으로 빼앗긴 작전 통제권을 본인이 스스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후 유재흥은 2011년 사망하였고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 장군 묘역에 당당히 안장되었다. 과연 그가 진정 국립묘지에 안장될 만 업적이 있는지 궁금하다.